자, 수열 두 번째인데요. 등차 수열이라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.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,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차가 일정하다, 차가 같다.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같은 겁니다. 이웃한 두 항, 숫자죠. 두 숫자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. 그래서 등차라고 하는 거죠. 등차라는 것은 차가 일정하다. 그러한 수열이다.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, 지금 했던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래서 이 첫째 항부터, 이게 중요합니다. 첫째 항이 아니라 뭐 둘째나 셋째 항부터 되면 소용없고요. 무조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이다. 그러니까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5다. 그럼 여기다 일정하게 2씩 더해가지고 두 번째 항이 7 되고, 그 다음에 다시 2 더해가지고 9가 되고, 이게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해서 나오는 거죠.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2로서 일정한 게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 이겁니다. 이때 요 일정한 차이, 이웃한 두 항 사이에서 일정한 요 차를 공차라고 하는 거죠. 뭐 공통된 차다, 뭐 그런 얘기겠죠.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더하여지는 일정한 수를 얘기한다.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많이 봐온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홀수를 쭉 나열했다든지, 그죠? 짝수를 쭉 나열했다든지, 이런 거 다 등차 수열이 되고요. 자연수를 쭉 나열해도 이것도 등차 수열입니다. 그죠?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 거죠. 그리고 말이죠, 그 배수들 있잖아요. 배수. 예를 들어서 뭐 5의 배수다. 그럼 5, 10, 15, 20. 4의 배수다. 그러면 4, 8, 12, 16. 뭐 이렇게 나가는 그 배수들을 쭉 나열해 놓으면 이것도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배수 수열도, 배수를 늘어놓은 거, 배수를 나열해 놓은 수열도 이것도 일종의 등차 수열이 될 거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되시죠? 자,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. 일반항이 뭐라 그랬죠? 앞에서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쓴 것. n항을 n의 식으로 나타낸 것. 요게 이제 일반항입니다.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? 자,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이렇게 나타내진다. a 플러스 n-1이 d다. 자, 왜 이렇게 될까요? 한번 봅시다. 첫째 항이 a면 둘째 항은 거기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a 플러스 d가 되죠. 셋째 항은 a 플러스 d에다가 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가 됩니다. 자, 넷째 항,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죠. 그쵸?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, 이게 지금 A4라고 우리가 보통 쓸 텐데, 이 네 번째 항이 어떻게 됐습니까?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한 거죠.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뭐겠는가? n번째 항은 당연히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합니까? n번이 아니라 n-1번 더하게 되는 거죠. 첫째 항에는 공차가 안 더해지잖아요.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n번째 항에는 공차가 n-1번 한 번 적게 더해지는 거죠. n번호, 항번호보다. 그러면 이게 이제 n번째 항이 되는 건데, 여기서 이제 d라는 것은 공차, 이건 상수고 첫째 항도 상수란 말이죠. 그러니까 뭐 n은 이제 그 1, 2, 3 이렇게 하는 항 번호니까 이건 변수고,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뭐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게 n이 이제 변수니까 그 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식이죠, 그죠? 뭐 1차식인 거 확인은 여러분 이걸 전개를 해보면 알겠죠. 요거 n의 식으로 만약에 쓰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라고 하는 1차항,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.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식이 됩니다. 1차식. 그죠? 그리고 일반항을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첫째 항과 공차예요.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된다. 중요합니다. 그리고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하게 더해져야 이게 그 등차 수열이다.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
이런 게 있단 말이죠. 자, 어떤 거냐면, 자,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. 어떻습니까, 이거? 이 3, 6, 9, 10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요 차가 3으로 일정하죠. 즉 3의 배수를 쭉 써놓은 거란 말이야. 그 등차 수열인 것 같지만 첫째 항과 둘째 항 사이가 이게 차가 2예요. 그럼 이거 등차 수열 아닙니다.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인 거죠. 그럼 이거 전체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요 첫째 항부터 계속 차이가 이웃한 항과의 차이가 똑같아야 돼. 일정해야지 이렇게 중간에 바뀌거나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. 되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조금 내려볼게요. 슬라이드를. 자, 등차 중항이는 뭐냐? 세수 A, B, 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 있죠? 여기서는 B죠. 이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. 이때 이 B는 A 플러스 C이기 때문에 B는 2분의 A 플러스 C. 이거 뭡니까? 이거 산술평이죠. 산술평균. 그죠? 자,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가운데 있는 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얘는 양 끝에 있는 수의 산술평균이 된다는 얘기예요. 왜 이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. 왜 이렇게 될까요? 지금 A, B,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. 그러면 B는 당연히 뭐겠습니까? A에다가 이 수열의 공차,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? 그 다음에 B에다가 또 공차를 더하면 C가 나오니까 C는 뭐냐면 A 플러스 2D라고 표현될 거란 말이야. 그죠? 그러면 A하고 C를 한번 더 해보세요.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? A하고 여기 더하면 2A 플러스 2D가 되죠? A 플러스 C. 근데 B가 A 플러스 D니까 요거를 2로 나눠주면 얘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요거의 2배가 얘 더하기 얘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. A, A 플러스 D, A 플러스 2D니까 여기서 D 하나를 1로 쫙 A한테 줘버리면 다 A 플러스 D로 맞으면 평균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가운데 항을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정리된 걸 보면 수열 A1, A2, A3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끝항이 없죠? 이게 무한 수열입니다.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관계식을 하나 얘기를 할 수가 있다. 이제 이런 걸 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,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. 요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 점화식이라 그래요. 점화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참고로 알아두세요. 뒤에 다시 나옵니다. 자, 요 등차 중항 관계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요 세 항 어떻게 세 항을 잘라도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. 그 n번째 항, n 플러스 1번째 항,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항이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그거의 2배 한 것이 양 끝에 그거 하나 앞에 하나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. 이게 뭐예요? 1번에 있는 결론을 일반화 시킨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어느 연속된 세 항을 어떻게 잡아도 이 관계식은 다 성립할 거다 하는 것이죠. 되겠습니까? 자, 이거는 모든 등차 수열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. 특별한 어떤 공차를 갖거나 첫째 항을 갖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차 수열이라면 모름지기 다 이런 등차 중항을 갖게 되는 거죠. 되시죠? 자,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등차 수열 자체가 사실은 수열에서 제일 쉽고 간단한 거죠.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요. 정리됐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쭉 올려가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래요. 여기 있는 내용은 모르고 넘어가서는 하나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. 자, 거기 있는 그 확인 문제 쭉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